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영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생활 방역 속에 이제 학교 개학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개학과 그리고 계속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 속에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학부모님과 아이들의 안전을 열심히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목별 사업 예산을 세부 사항을 제안 설명을 있은 만큼 오늘 추경에 대해서는 목적과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받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개수 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사항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번호 제453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대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균 부교육감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영균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소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교육국장입니다. 정민치 행정국장입니다.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관입니다. 심희택 정책관입니다. 백장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재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구회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허성관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장원기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주용수 총무과장입니다. 송종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문명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류정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소영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승곤 교육여건 개선과장입니다. 정연도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수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4억 원을 증액 편성한 1조 8,30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46억 원보다 3.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 수입이 580억 원, 자체 수입이 13억 원, 전년도 2월금 60억 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454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 직업교육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을, 교육 일반 부분은 197억 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적극 대응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50개 학교 기관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과 800명 이상 대규모 학교의 보건인력 충원에 26억 원을 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모든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도록 이학습도,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제작, 정보 소외계층 스마트 패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장기간 원격 수업으로 소요되는 통신비, 급식비 등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활성에 동참하고자 교육재난지원금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과 별도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일선학교 수요를 반영하여 예비비 54억 원을 투입 전 교육기관의 방역에 나섰고 맞벌이 가정 및 소외계층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 돌봄을 지속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급식비, 간식비, 돌봄 인형과 원격 교육 도우비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원격 교육 지원을 위해 원격 수업 지원센터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가동하여 전 학부모, 학생, 교사의 질의응답에 신속히 나서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건이 열악한 학교 10개를 선정해서 교육균형 발전 대상 학교로 지정하고 다양한 수요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충족하도록 학교 기본 운영비 총 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 인력 지원, 교육복지실 구축, 프로그램의 운영비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을 별도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교육균형 발전 사업은 기존의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 환경 개선비 총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 매입비 80억 원과 세계학교 증개축 사업 34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냉난방 시설 개선 등 시급한 학교 현안 사업과 최근 민식법 시행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총 8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실 및 급식시설 현대화, 내년도 전국체전 울산계 제따는 경기장 개보수 등 시설 개선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넷째, 누리과정비 인상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 다자녀 가정 유아학비 월 7만 원 지원 등의 총 87억을 반영하여 사정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공사립 간 유아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발행한 지방교육제 93원을 상한하여 채무 비중을 낮추고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고 울산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힘여를 기울여 편성한 근본 제1회 추경안을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453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8,30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7% 늘어난 6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 예산은 이전 수입이 97%, 자체 수입이 0.8% 등이며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이 93.5%, 교육 일반이 6.4%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 예산 분석입니다. 세입 예산 중 의존 재원인 이전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3.4%인 58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532억 등 기타 이전 수입의 증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수입은 무고동 토지 매각 등으로 인한 자산 수입 및 계양 보전급 환급 등 기타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기정 예산 대비 10.3%인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세입인 전년도 이월금은 60억 원이 증액된 4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중앙정부 이전 수입 연도별 변동 추이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82.5%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의 증가율은 3.6%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비해 155억 원이 줄어든 것에 비해 지방교육부 재정교부금 594억 원 및 특별회계 전입금 84억 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사업부문별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의 93.5%를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55억 원, 교육 일반에 197억 원, 평생 직업교육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교원 연수 운영 등 인적 자원 운영에 25억 원, 교수 학습 활동 지원에 227억 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급식 체활 등에 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토지 매입비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에 2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행정 일반에 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원금 일부 추가 상환으로 지방채 상하 및 리스료 9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 및 기타는 1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9년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7페이지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26건에 58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은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편성된 사업은 이월 없이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정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8페이지 5억 원 이상 증감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 중 당초 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29건, 증감액은 222억 원 감입니다. 교육 여건의 환경의 변화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예산의 증감 발생은 불가피하나 향후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전에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사업비의 과다한 증액이나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계속비 사업은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이시우 의원님, 배우찬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순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로 이영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6일부터 생활방역이 시작되면서 제한적이나마 일상생활이 재개되었습니다. 일주로 앞으로 다가온 등교 수업은 이토록 학교가 그리웠던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는 여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만 학생들이 방역 지침을 잘 따라줄지 걱정입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계속 잘 쓰고 있을지 마스크를 까먹고 안 가져오는 학생도 있을 텐데 학교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6교시 내지 7교시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침 한 번 해도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학생들 왕따 당하면 어쩌지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온 친구는
아무래도 좀 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발 가능성 때문입니다. 누가 기침만 해도 제 코로나다라고 놀리거나 코로나 때문에 왕따 당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왕따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가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려가 됩니다. 특히 천식든 호흡기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걱정이 큽니다. 사실상 새학기가 시작이나 마찬가지인 등교 개학 이후 어떻게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모여 있다 보니 나도 의심 환자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균 부의감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장시간 그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도 좀 비상 상태고요. 저희 간부진도 지금 매일 아침마다 점검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간부 중심으로 학교 방문해서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계속 좀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지금 방역 물품 뭐 마스크라든지 체온계,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가 다 100% 비치가 됐고, 그다음에 유증상자 발생에 대한 모의 훈련 또 전 학교가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54일째 그 지역 감염이 없는 상태라서 뭐 그런 좀 다소 좀 좋은 조건을 좀 맞이했지만은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방역 체제도 구축하고 있고 전 교직원이 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조로운 개학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실 거리두기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급식 환경 구축 문제, 그다음에 여름철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 간 거리 확보, 또 식사 기간 외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3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교되는 건 6월 1일부터 전학년이 이렇게 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급식 문제는 당분간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유 있는 공간 속에서 이제 급식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학교에서 1m, 교실 내에서 1m 거리두기가 문제인데 큰 뭐 30명 넘는 데는 좀 뭐 그런 학급도 많지 않지만은 최대한 있는 학급당 인원 속에서 거리두기를 좀 하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좀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그런 마스크 비용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추가적인 구매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좀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춰 놓겠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기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창문을 3분의 1 열고 가동할 수 있고요. 공기청정기는 쓰지 못하게끔 좀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 환경 문제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급식도 지금 시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학교에서 이 칸막이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편식 같은 간막이 설치라든지 뭐 이런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들어갈 때 이제 손 세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판 같은 소독 그런 것도 갖춰 있고, 뭐 한 자리씩 뭐 뛰어앉기라든지 한 자리씩 뛰어앉기도 이렇게 학교에서 다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급식 시간은 분리하든지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죠? 하고 있습니다. 뭐 지정 좌석을 뭐 정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하루하루 초긴장하며 살아야 하고 경제는 최악의 위기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례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개인도 학교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성장하기 위한 개인이나 가정도 학교도 전략 자기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돈보다 사람 먼저, 교육 혁신 먼저 코로나 사태가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모든 것이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모든 것이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용균 부교육원부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 직원이 지금 비상 상태고요. 계속해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 주재로 매일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 초중, 중등, 특수학교 또 저희 교육청 직원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초긴장 속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개학을 맞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그러고 정재호 교육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재호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들이 지금 심각 단계 이후에 계속해서 아침마다 방역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등교 개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학교의 그 방역 대책 매뉴얼이라든지 모의 훈련을 또 실시하고 있고, 또 이제 13일 이전 일주일 전에부터 등교하기 전에부터 일주일 전에부터 개인 건강 체크를 해서 나이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부터 원격 교육을 실시해서 방역에 대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그 방역 물품을 충분히 비추해서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7매를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바로 마스크, 맨마스크 2매는 바로 직접 그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열 체크라든지 연락상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또 학교에 그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건강상에 좀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직접 집 가정에서 가정학습으로도 출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각 학교에 지금 배부할 그런 예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등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좀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정민치 행정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19라는 그 국가적인 재난상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마련했고, 또 학생 학부모를 위한 그 온라인 수업도 나름 성공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앞으로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 평소에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재난 상황에서의 그런 교육은 늘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방역 물품도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구하기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평소에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였지만 많은 우리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정말 많은 또 일들을 해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또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자하고 해서 조금 더 미래를 그런 데 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도 강부교육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은 항상 그 본청과의 그 위기 대응 시스템에 항상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강북 강남교육장은 초중학교를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지금 일일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 실태라든지 급식 준비 상황이라든지를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저께 같이 각종 사회단체에서 기부되는 물품들,
특히 이번에 약 한 18,000개 정도 학급당 3개씩 배부되는 그 손소독제를 어저께 강북청에서 강남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전 학교에 이틀에 걸쳐서 유초, 중고 100% 그 완료를 했습니다. 지급을. 그리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각종 모금단체에서 기부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예컨대 어제 같으면은 울산 공동교육모금에서 5천만 원 상당의 그 저소득층 자녀 기부금품이 왔는데 어제 즉각적으로 저는 전 학교에 다 해당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강남교육장 김수미 교육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교육장 김수미입니다. 강북처럼 저희들도 현장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모의 훈련에 각 학교별로 전 학교가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2학교 정도를 시청, 보건소, 급록소 등을 같이 포함해서 급식소, 지정자석, 또 교실 내 지정자석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아마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저희들이 대응 훈련을 하고 그것을 학교로 파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 통제 및 관리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돌파를 위한 추경이지만은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더 엄격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교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웅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가보지 않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렇게 슬기롭게 잘 헤쳐가 주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이용근 부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이 나와서 할 때 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한 번씩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두 분이 어떻게 닮았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그 강단과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코로나 문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정말 선제적으로 또 그것도 그 사용하지 않는 급식비를 돌려서 아주 지혜롭게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1억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육감님의 그 캐치프레이즈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유치원은 포함이 되고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한 명의 아이도 제외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캐치프레이즈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뭐 저희도 어린이집 좀 아동들도 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이 취지가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은 유치원생 또 초중고 학생들 그 학부형님들 보전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린이집까지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관 업무도 어린이집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지자체 소관 업무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으로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게 좀 법적 근거나 조례 또 소관 업무 차원에서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해서 그거는 좀 지자체 쪽에서 담당하는 게 좋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역할 분담을 이렇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05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울산광역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적 정책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12월 4일, 12월 18일 거쳐서 방과 후 유치원 어린이집 신정설 수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과 후 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두 기관의 어떤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재차 언급했고 또 지난 4월 21일
코로나 피해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 지원을 주문하면서도 두 기관이 협력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교육전환 지원금은 취지는 좋았으나 두 기관이 협력하지 않은 채 한쪽 아이들을 제외한 차별성을 가진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소관부처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올해만 약 161억 4천만 원을 1,400만 원을 이 급식비로 교부금으로 지원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을 리는 없고 아직까지 1, 4분기가 들어갔거나 뭐 이렇게 남아 있을지언데 논의만 되었다면 10만 원씩 줄 것이 아니라 8만 원씩을 지급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줬던 것을 8만 원씩만 지급한다면은 약 33억 정도가 빠져나옵니다. 그럼 33억 정도면은 보육 아동수가 약 3만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죽어도 좀 남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균형, 이런 정책적인 묘수를 발휘하지 못한 우리 이번 이 지원책은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두 기관이 상의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서로 정책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것입니까? 예, 저희 교육청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유아 특수교육과 신설된 1월 달부터 이제 시청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1월, 2월 협의를 했고 3월 초에 이제 연석해서 금년도 사업 방향을 서로 이렇게 협의하고 또 위원회 구성도 논의키로 했는데 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좀 지연돼서 좀 결실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울산시하고 구군에 좀 우리 계획을 좀 통보를 해서 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쪽에서 검토가 좀 지연이 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4월 중순 하순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울산시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지자체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를 좀 협의 중에 있고 좋은 결실이 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분리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보다 조금 열악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보다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어떤 수요에 있어서 좀 느슨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내년에는 아마 교육 유치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거 고스란히 우리 교육청에서 떠안아야 돼요. 또 내년에 유치원 막 정산한다고 또 그렇게 부담 가지시겠습니까? 사전에 논의하시고 사전에 형평을 맞추면 요즘 아이들은요 절대적인 빈곤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탓하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교육감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 정말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협력하시고 논의하셔서 좀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강조드립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이렇게 양 기관 또 부서끼리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뭐 초반부터 제가 너무 좀 상기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출석 공무원들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새롭게 여기에 또 와 계신 만큼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을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성이 없는 그런 울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쫓깁니다. 자, 상한 유치원 급식소 정축 등 해서 35억 원이 정액되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상한 유치원이 저희 동네에 있어서 잘 압니다. 이거 저번에 31억인가를 가지고 매입을 해서 이걸 공립화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다시 35억 원을 들여서 또 정축을 하겠다고요? 이거 뭐 아이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닙니까? 예, 저 교육입금 개선 과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5억이 아니고 예. 지금 강북교육청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네. 1억 8천. 지금 18억 7,500만 원. 예, 뭐 나머지는 다른 데 목적 사업인가 보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18억 7천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상한 유치원을 매입하는 비용의 50%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그렇습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매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거 좀 디자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니 31억에 매입한 유치원을 또다시 18억 7천만 원을 들여서 다시 뭐 정개축을 한다.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유치원이라도 사가지고 18억 정도 들인다면은 웬만큼 공립에 맞도록 그렇게 세단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처음 초기 수요 여러 가지 그 파악에서 좀 미진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입금 개선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입형을 도입하게 된 것은 또 조금 전에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 또 현재 그 사립 유치원과의 어떤 그 이해관계 문제가 이제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유치원 신설을 하게 되면 건축비만 해서 저희들이 거의 70억 이상 지금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부지비만 빼고 우리가 지금 3개 유치원을 단설로 신설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저희들은 또 경제적으로나 또 기존 사립 유치원과의 어떤 관계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호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70억 이상이 건축비로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뭐 어떤 규모 나름이겠죠. 어쨌든 저는 이게 처음 매입할 때 이런 예측을 하고 했다면은 뭐 그건 저도 이런 계획하에 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매입비하고 심의할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18억 7천만 원이 이렇게 정액돼야 됩니다라고 하니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뭔가 좀 예측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의 국공립 사립유치원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말 그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양 2마리 토끼를 아니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그 어떤 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우리 시의원들도 잘 납득하기 어려운 또다시 추가되는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발생한다면은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잦은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인지하고 이해되는 가운데 매입화되고 전환되는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태에 임하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이런 그 방식이 굉장히 잘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한 가지 어떤 교육 그 재난 지원금을 하는 데 있어 차별성을 둠으로 해서 그 잘했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논의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촉구하는 합니다. 아무튼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고생하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연관선상에서 울산광역시 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향후에도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학생들이나 그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에 맞춰서 시행을 14일부터 지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 소요 재원이 이제 151억 4천만 원. 거기서 교육청에서 한 81% 정도 되는 122억 8천만 원. 그리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이 28억 6천만 원. 그러니까 한 19% 정도 차이, 19% 정도 이제 되는 재원을 이제 합해서 14일부터 그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언론상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발표를 하면서 지원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학교 밖 아이들, 예, 지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외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또 지금 현 교육감님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그 교육청에도 많이 이제 문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산이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 좀 달리해서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혜 대상을 동일 연령 그러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 전체로 이제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대처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계획이 어떠신지. 예. 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첫 출발은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학부모가 2달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휴업인 상태로 학생들이 집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 부담은 모두 학부모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따른 그 뭐 통신비, 전기요금 또 학생이 그 집에 머무르면 사실은 학부모로서는 점심을 안 해도 되던 점심을 늘 해야 되고 또 아이가 집에 있음으로 해서 뭐 간식이라든지 사실은 많은 학부모의 부담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 교육감의 책무로서 학교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니 그 우리가 왔으면 급식을 해야 됐을 건데 그걸 못했으니 출발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무상급식 지원비를 이걸 일부지만 학부모님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실지 경비의 사실은 일부분이겠지만 우리 학부모님께 이게 지원금을 좀 돌려드리는 게 맞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재난 상황이 아니고 교육 재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복지의 성격을 띄었다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시와도 더 많은 부분을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거는 교육재난 사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 학부모님께 몽땅 이렇게 부담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예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 또 예산 심사를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원하는데 사실은 이 재난 지원금이 전국 최초이고 또 우리 이제 출발은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많은 부분도 지원돼야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라도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상반기
거의 이제 1, 2개월 지나면 한 2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육감님의 이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가까이서 진짜 이해하고 또 그 관련해서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걸로 보면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보호가 되고 사실은 또 보호가 된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이제 교육청 자체에서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학교 밖이지만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구나. 지금 현 교육청 자체에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볼 때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제대로 그 안에서 받는 보호를 받고 하는 아이들보다 사실 조금은 이 적응되지 않고 조금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학교 밖으로 나가 있다든가 아니면 스스로가 자퇴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내가 좀 선진적인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잘못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표현되고 이러는 게 이번 기회로 그래 되었으면 학생들 인권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번에 교육청 그 교육감님 되시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그 진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뭐 되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를 그런 연관선상에서 본다면 조금은 더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정말 좀 완벽하고 좋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사실은 이제 울산시 그리고 구군의 청소년 이제 지원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고 해서 시군구에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도 역할을 일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교통카드를 올해 최초로 도입해서 초등학생 3만 원, 이제 중등학생 5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가 미처 이렇게 교육재난지원금은 유초 중고에 한해서 했지만 그런 부분도 시하고 좀 협의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확대하는 그런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 사실은 보호 아래에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그야말로 청소년입니다. 자아가 이제 성립이 되고 할 때 보호를 받지 않고 또 나름 이렇게 소외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성인까지 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청소년 시기를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뭐 교육청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호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지금 학생생활 지도 지원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학교 신증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부분 삭감인 것 같은데 요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설명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신증설이 뭐? 네네. 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동유치원, 강동유치원 그 인근에 그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가 있었는데 그 이제 저희들이 그 축사를 학습 환경에 이제 지장이 있고 해서 그 이제 철거를 하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주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아소유주하고 잘 안 됐습니다. 네. 예, 협의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예산을 또 세웠다가 또 이제 2월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초 예산에 이제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축사 보상비가 있었는데 올해도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이 보상을 하려고 네. 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네.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다 올렸었는데 네. 사실은 다행히도 이 추경 예산서 제출 이후에 그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삭감된 돈만 해도 충분히 그 현재의 감정가대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저희들이 그 학생 안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별도의 이제 홈페이지를 해서 조금 활성화하고 이 안전 부분에 이제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에 대한 조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아마 의원님들의 그런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다음에 또 조금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나요? 네. 설명이 설명 부족하셨습니까? 왜? 저희들은 이제 이 학교 예산 안전 정도를 해야지만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비용을 낮춰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이 비용은? 계셔서 네. 조금 시기는 몇 달 지연되겠지만 추후 검토해서 다시 올리기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손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그 의원들께서 전부 다 교육 지원금에 대해서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들 잘하셨는데 좀 더 잘할 해달라는 말씀을 보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배운차님께서 괜히 잘하고 있는 그 정책에 조금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고마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마운 게 면마스크를 우리 울산시의 그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 재래시장에 이렇게 생산 납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사람 그 손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가뭄의 단비처럼 아주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잘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학이 계속 연기됐다. 이제는 고3이 이제 5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 되지, 그죠? 수요일이고 중3이라든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먼저 또 이렇게 개학을 하던데 5월 20일 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학이 됩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는 있기는 않지만은 3월 달 그 개학이 늦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 있는데 부족한 시수는 학생 시간 시수 있죠, 그죠? 그건 어떻게 이렇게 보충해 나갈 겁니까? 교육국장님 말씀. 예, 교육장 정조입니다. 예. 이제 이 학교 학사 일정이 개학이 자꾸 미뤄지고 1, 2, 3차 미뤄되는데 최초에 우리가 그 3주간의 휴업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이제 방학하는 그 일정을 그렇게 해서 여름 방학 기간 중에 그것을 대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부터는 지난 우리가 4월 6일부터는 원격 수업으로서 수업 일수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초등등 192일 중에 10%는 그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축 일수로 해서 학사 일정이 알겠습니다. 시수로 같이 그러면 방금 그 온라인 수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걸 클릭하면 다 학생들 그 출석이 가능하는 걸 다 알 수 있다 입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클릭만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학습이 굉장히 지금 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이제 학생들의 그 원격 수업 형태가 이제 주로 세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쌍방형으로 해서 수업한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컨텐츠를 활용해서 우리 동영상을 하면서 학생 선생님들이 그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이 시청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과제형이 세 가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컨텐츠형과 쌍방향을 가서 병행해서 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대에 보면은 초등학교도 전부 다 상방형입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저 EBS TV 시청을 하면서 주로 이제 일이 하고요. 지금 예. 그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예. 클릭을 하더라도 예. 그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특히 1학년 같은 그죠? 학교를 가보지 않고 그냥 유치원 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거쳐 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데 그 애들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받는 게 굉장히 무리입니다 지금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습보다는 한 놈만 부모님들이 한 놈만 팔면 한 놈만 파는 학습보다는 다른 장난이고 컴퓨터가 게임을 하고 이런 형태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제일 문제가 이제 1, 2학년 저학년들은 사실은 그 원격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EBS 그 TV 시청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학습 꾸러미를 만들어서 같이 놀이도 하면서 TV 시청하면서 이렇게 좀 흥미 유발도 시키면서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꾸러미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약을 하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학생들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감염병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는 게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네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교육 당국의 준비가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를 저도 살고 있는 옥서초등학교, 옥동중학교 가보고 하면 뭐 들어가 볼 수는 없고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준비가 뭐 어떻게든 열화상을 뭐 다 준비되어 있어 됐고 그 체온계라든지 손소독지 이런 게 완벽하게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잘 못 봤어요. 못 봐서 그게 다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방역 물품 구입한다고 저희들이 그 특별 교육이라든지 국보조에서 약 33억을 해서 각종 마스크라든지 저희들이 교육부에는 600명 이상 되면 열화상 카메라 한 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명 이상 되는 애는 열화상 카메라를 한 대 다 설치했고 또 800명 이상 되는데도 이상 되는 2대를 또 설치해서 다 지금 지급을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체온계도 그러면 지금 그 학교에는 열화상이랑 거의 대부분 다 있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렇습니다. 다 비슷해요. 200명 이하 어디 학교 200 이상 되는 데는 한 대씩 열화상 카메라와 그다음에 비대면 접촉기에서 3,000개를 구입해서 학교당 10개씩은 또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히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이 그 감염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 그동안 사왔던 우리의 방역이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좀 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철저하게 이렇게 점검도 좀 이렇게 교육청에서나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뭐 본청에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지원과정 할 때 그 관련된 업무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요. 234페이지죠. 생존 수용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이건 교육청에서 이 조례도 이렇게 제정되어 있고 한데 지금 생존 수용 대상 학년을 몇 학년 대상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청 정교입니다. 저희들 3학년에서 6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저희들 금년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존 수용을 지금 전반기에는 못할 것 같아서 3, 4학년으로 지금 한정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 전부 다 교육청에는 이 수영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공을 빌리려면 우리 시와 또 민간 시설을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빌려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러운 게 수영장이라는 게 우리 애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일반과 이렇게 접촉이 또 생길 텐데 이 방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 생존 수영 관련해는 사실은 지금 그 코로나가 완전히 지금 심각해서 경계 이상 안전 단계이 되면은 생존 수영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그 3학년 4학년 못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체로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태화강을 하는 그런 야외 수영이라든지 바다 우주 진화 해수욕장을 위한 해양 그래서 바다 수영이라든지 학부모들 위한 그런 같이 하는 그런 거로 조금 5학년 6학년들은 생존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 수영과 관련돼 가지고 이 학습 시간이 몇 시간쯤 됩니까? 애들한테 이게 지금 현재 10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시간을 하면 애들이 수영을 거의 습득이 가능합니까 지금?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지 몇 초간 구조 요원이 뛰어올 정도의 그 시간만 떠 있을 정도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 정도만 시간이 되는지. 사실은 그 10시간 가지고 전체 기본 영법을 다 배운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학년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전 학년을 지금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해서 1년 계속 저학년 때부터 누적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법은 기본 영법은 체득이 되고요. 주로 우리 저희들이 생존하는 생존 수영은 긴급하게 물에 빠졌을 적에 긴급하게 탈출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본 영법까지 삭삭하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애들한테 최소한의 생존과 관련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해 가지고 고마움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울산시에 하다가 울산시에서는 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예산이 제가 4번 정도 시장을 설득했는데 실패해가지고 큰 고통을 느끼고 이랬는데 잘하고 있다는 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교원 노동자 우리 그 예산을 이렇게 조금 그 34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증가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조가 몇 개입니까? 정교조가 있고 교사 교원 노조가 있고 공무직 노조가 있고 또 뭐 일반직 교사들 나도 일반직 내두고요. 정교조와 교원은 학습을 그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좀 다른데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고 한데 그 학습과 관련된 이런 방법도 이렇게 그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교조와 교원 노조의 충돌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텐데 그것이 교육 현장에 투영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 이제 노동조합으로 된 그런 교사 노동조합이 지금 현재 됐고요. 법인 노조로서 우리 정교조라든지 또 있고 교원단체로서 교원단체 연합회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얼마 전에 이제 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상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교조와도 우리가 계속해서 협의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교육에 대해 가지고 깊이를 잘 몰라서 제가 익숙한 걸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가지 더해 우리 학교에 지금 운동장을 지금 그 천연 잔디를 하든지 아니 마사토를 친환경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 상황이 한 몇 프로쯤 됩니까 지금 전체?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지금 그 학교에 일반 학교에 그 인조잔디가 지금 조성된 학교는 그 유효 기간이 한 9년 정도만 지나면 유해 성분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운동부를 즉 야구나 축구를 교기를 하는 종목을 제외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천연 그 마사토 운동장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에 41교가 이 조성으로 전부 다 마사토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노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다음 김종석 의원님, 송건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로입니다. 코로나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추경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 불 5월이고 아카시아 꽃이 제법 많이 피가 있대요. 계절은 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좋은 계절을 다 밖을 보지 못하고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행정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대처, 방역,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였다고 봐지고요. 근데 제가 교육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또 방학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가 특별히 한 대책을 정책을 추진한 건 있습니까? 화상 아까 교육 그룹 외에 별도로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업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택 학습 온라인 원격 수업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학에 대비해서 이제 방역 준비, 그다음에 이제 교직원 근무 자세 확립 그런 일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에서는 또 학교가 방학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셨는지 여러 가지 특별한 또 정책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고 전번에 이거 보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 이번에 재난지원금 151억 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151억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구를 만들지도 않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작년이지요.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재난지원금 이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저는 상당히 특이하게 봤어요.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교육감 발표하고 의회는 모르는데 또 재난지원금 근거 조례는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협력이 그렇게 또 이상하게 또 협력을 하시더라고. 교육감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고 교육감이 해놓으면 의원들은 뒤치다거리 다니면서 근거 조례 만들어주는 게 의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한 말씀을 해 보시지.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예, 일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측면은 전혀 없었고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은 좋겠지만 재난지원금 성격상 좀 시급성을 다투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신속히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측면을 좀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성안할 때 전체 교육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또 예결위 대표로 예결위 위원장님 또 설명과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또 의장님도 찾아뵙고 보고를 드려서 조례안과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주관한 기자회견 때 시장님하고 의장님 또 알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 그 말씀을 알겠고요. 그 기법을 한번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감님은 언론에 떠들고 돈을 주겠다고 발표해놓고 나면 의원님들이 또 뒤에 가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주고 하는 어떤 기법이에요? 뒤치다거리 하고 하는 게 의회에서. 그러고 의회에서는 또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일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정과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 교육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하면 교육감이라는 직위도 없어지는 겁니다. 누가 보장합니까 그거를. 다
규정이나 제도와 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니는 의원이다, 당신은 또 공무원 과장이다, 국장이다, 이걸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제도와 틀을 규정을 무시해버리면 그걸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절차도 중요하고 행정이라는 건 절차도 중요하고 규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이 이번에 또 발생을 하셨더라고요. 특이하게 또 의회에서 조례까지 또 이래 뒷받침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게 계속 다반사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의원들이 교육감님 저질러 놓으면, 저질렀다면 이상하지만 교육감님이 먼저 해놓으면 그 뒤에 가서 뒤치다까리 하는 게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난 지원 조례안도 지금 보니까 조례안 보셨습니까? 동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조례안 뒤쪽에 부칙을 한번 보셨습니까? 부칙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칙의 경과 규정에 보시면 이전에 발생한 교육 재난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경과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6.25 때 학교 못 간 것도 지원합니까? 예, 요거는 뭐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한 거로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뭐 없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부칙대로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교육 재난에 대해서도 보상을 뭘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부칙 조항 한번 보십시오. 예, 확대 해석하면 뭐 그런 그 6.25 때 학교 못 간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가능하지요, 그러면? 예, 그런 거는 뭐 사회적인 공감대 통해서 이렇게 먼저 그런 게 조정이 돼야지 어떤 계획도 수립되고. 아니 거기서 동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동의해서 지금 발의가 돼가 넘어온 거 아닙니까? 6.25 때도 보상해 줄 거예요, 다. 부교육감님. 예. 예, 교육협력관 서진규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조 그 부칙은 이 지금 3, 4월이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력 차원에서 그걸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지금 3, 4월에 지금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원격 수업을 하고, 이걸 교육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력 차원이고요.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제6조 사항을 보시면 교육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 금액,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 교육감님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거기 계십니까? 예.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례상에 이게 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있은 거는 교육 재난에 대해서는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또 생각하시면 뭘 그렇게 확대 해석하느냐 하지만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이 조항으로 봐서는 지금의 지금 코로나 한 특별 조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 재난 조례입니다. 코로나 사건, 요 사건에 대한 조례, 특별 조례가 아닙니다. 교육 재난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다 여러 가지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수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재난에도 앞으로 보상을 할 거냐, 지금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해줄 거냐, 그걸 여쭤봅니다. 해줄 겁니까? 그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조례 아까 말씀드린 성격 자체가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임의대로 나서서 답변하지 말고.
예, 이거는 뭐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계획 수립하거나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우리 교육청에서의 그 어떤 공감대나 시의회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지나친 그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지원 같은 거는 좀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떤 시간을 해서 마치겠습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먼저 해주시면은 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 좀 먼저 해주십시오. 예. 자, 조례라는 거는 이 조항을 다시 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이 조례 안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 좀 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할 부분에 안 된 부분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조례로서의 좀 여러 가지 내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조례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하루 통과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에 다시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강당 없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강당이 없는 학교, 초등학교에 강당 초중고를 합쳐가지고. 예, 체육예술건강 예, 장원기입니다. 예, 강당 학교가 지금 8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8개 정도 됩니다. 예. 전체 초중고 합쳐가지고요. 초중고 합쳐가 예, 8개입니까? 예. 울산 전체. 예. 그래서 강당이 없는 학교에 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강당에서 여러 가지 음악 수업도 하고 다막죽 수업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에도 우리 강당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저희들은. 또 어떤 학교는 아직까지도 강당이 없어가지고 그런 수업을 못 받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 시설 개선 사업비의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뭐 시설 개선도 별로 올라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시설 개선에 당초에 물론 올라가야 되겠지만 시설 개선에 사업비를 좀 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언양중학교에 거기에 영상 스크린 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런 영상 스크린을 다 사용하고 있던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의회 끝나고는 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강남교육장 김수미입니다. 예. 언양중학교를 방문을 해서 스크린 상태를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네. 갔을 때 언양중학교 갔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체육관 바닥하고 인원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스크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또 언론을 하고 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조치를 하시고 그런 학교가 내가 특정 학교를 집어서 미안한데 그런 학교 영상 스크린 제대로 안 된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좀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저기에 얼핏 보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태를 설명까지 해놓으셨던데 여기 자료에 보면 0세에서 6세까지고 하나는 또 3세에서 대학생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개념을 교육관이 중앙에 건의하셔가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에서 하든 어느 교육부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유치원은 0세입니까? 0세부터 자료가 준비해놨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집은 0세에서 6세까지죠. 3세에서 6세에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옛날에 보육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을 때 지자체가 토마타스 한다고 하다가 토마타는 이상하지만 하다가 그랬는데 이 제도를 교육관 중앙에 하시면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걸 다 교육에서 있도록 겹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중앙부처가
부처가 달라가지고 그게 부처 할 것이가 있는데 부처가 달라가지고 조정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 조정을 하셔가지고 누가 들었습니까? 조정이 돼서 교육감 예, 보육 일원화 통합 문제는 뭐 수건 사항입니다. 매번 정부 바뀔 때마다 공약도 제시됐고, 그다음에 뭐 교육부 장관 이렇게 취임하실 때마다 이렇게 추진해온 상황인데, 워낙 이해관계나 그 기준, 그다음에 뭐랄까, 하여간 뭐 좀 집단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인데 언젠가는 좀 통합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뭐 누구도 같이 하는 문제의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서의 어떤 기관의 할머니랄까 그런 개념은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마치면서 간단하게 하면 이건 내가 조금 두 가지를 다시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26페이지에 26페이지 한 번씩 기관 운영 교육팀들가 왜 투명에 들어갔지? 26페이지. 예, 정치권 심의택입니다. 예, 그거는 그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기관의 업무 추진비가 정해진 겁니다. 뭐 전에 조직 개편할 때는 뭐 조직도 안 되는 거 아니고 업무 추진비가 받은 건 그때 본 예산에 뭐 미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섭입니다. 늘 우리 아이들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부교육감님 비롯한 모든 교육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실질적으로 저는 뭐 상임위에 다 다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우리 상한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교육 재난 기금 지원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예, 실질적으로 정말 취지는 좋았다. 근데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빵꾸가 구멍이 송송송 난 결국은 끝에는 형평성 논란까지 얘기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백원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급식비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 자체가 이제 151억에 교육청에서 81% 정도, 그리고 시하고 구군에서 한 19% 정도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사업이 아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누리과정이 만 3세에서 만 5세 시청하고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럼 누리과정비는 뭐 예외적인 사항으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특별하게 도입 때문에 예.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을 교육부를 통해서 일원화시키라는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소관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시에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고 전국 최초로 추진된 겁니다. 추진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추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하고 매칭을 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시 구군하고 매칭을 했으면 처음에 이 부분에 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을 다 깔아놓고 처음에 매칭 사업 할 때 매칭을 하셔야지. 지금 어떤 결과가 났냐면 이 151억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클리어가 됐어요.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 다 주겠다. 100% 클리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과제가 뭐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 형평성 논란, 학교 밖 아이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 통과돼서 예산 받아가시면 나머지 부분은 또 시에서 지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뭐 협의가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중순부터 시하고 3차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예. 거의 뭐 상당히 접점에 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무상급식의 지자체 지원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3월, 4월뿐만 아니라 5월에도 지금 재택학습, 원격학습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지원한 거에 그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면은 그
재원은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하고 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원만히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제가 지금 얘기가 들리고요. 이런 부분 조속하게 조금 보시고 처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재원에 대한 부분이고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윤정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이 되기 전부터 온 동네가 들썩들썩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심지어 우리 그 4월 15일이죠. 중요한 그 선거가 있는 목전을 앞두고 4월 7일 날 선관위에 의뢰를 하고, 선관위에 의뢰했던 내용들이 4월 한 10일쯤 돼서 언론을 통해서 막 터졌습니다. 제가 우리 서진규 과장님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터지고,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다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4월 23일 날 기자회견 하시고,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냐. 어제 관계기관 학교를 통해서 문자가 발송이 됐어요. 5월 12일까지 스쿨뱅킹 계좌 다 파악해서 학부모들 계좌 파악해서 5월 14일 날 지급할 예정이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할 때도 그랬고 조직 개편할 때도 그랬고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시의회를 배제한 채 언론을 통해서 다 언론 플레이만 하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거는 4월 초인데요. 언론에 나온 게 이제 총선 직전인데,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좀 언론에 자료를 줬거나 뭐 유출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 그게 보도가 됐는지 경위 파악을 좀 해본 경향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 협의 중에 기사가 나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또 항의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언론에 좀 유출한 거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조례도 지금 5월 초에 통과를 시켰고, 급하다 뭐 신속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지만은 의심의가 끝나야지 일단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4월 초부터 선관위에 의뢰를 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본회의 통과가 돼야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클리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좋은 취지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퍼포먼스로 가고 있어요. 좋은 취지 자체가. 예, 그 부연 설명. 교육감님 실적으로 올리시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취지가 좋았다면 끝까지 그렇게 가셔야죠.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중간에 언론에 4월 10일 날 터지고 제가 중간에 교육청 통해서 연락받아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10만 원 지급한다는 게 우리는 보도화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 터져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는 전혀 보고 없었어요. 그 전에 시의원들하고 거의 뭐 우리 교육위원들하고도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을. 그런데 의원 발의 조례가 올라오고,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절차상.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황스러우시죠? 예, 뭐 비공식적으로 교육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된 거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협의가 저도 교육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예.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선관위 그 질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안이 구성된 다음에 의회하고 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의회의 그 상상 부분 협의가 조금 지연된 거는 좀 저희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급식비 151억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급식비긴 한데 한 100억 가량이 급식비고 나머지는 추가 재원인데, 우리가 그 학교 밖 아이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0여 명,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교육청, 그 다음에 시에서 나눠서 이원화시켜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카드 초등 2만 원, 아니 3만 원, 중등 5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시청에서는 급식비 재원들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별로 많이 되진 않잖아요. 한 500명 아닙니까? 맥스로 잡아도.
이런 부분은 급식비 계속 급식비를 하는데 급식비 플러스 다른 재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놓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우리 학교 밖 그 청소년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울산시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나중에도 정말 좋은 정책적 사업을 하실 때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의회를 통해서 같이 좀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예, 그래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그 효문 분교 관련해서 지금 학생생활회복센터의 리모델링 비용이 한 2억 한 2, 3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효문 분교가 올해 2월 달까지 졸업생을 받고 나서 1층에는 지금 어린이집, 그 다음에 전교조 사무실이 올해 3월 달에 입주를 했고 2층에는 지금 학생생활회복센터, 3층은 지금 비어있죠. 맞죠? 3층은 시하고 매칭을 하려는데 시의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3층이 비어있고 이런 상황인데 교육감님 지금 그 효문분교 내부에 지금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모델링을 떠나서 지금 이거 활용 구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문분교 폐교에 대해서. 예, 김종수 의원, 제가 먼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북교육장 정현도입니다. 그 허문 분교가 작년에 이제 그 폐교가 이제 예정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또 허문 분교가 좀 역사도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동창회나 지역 여론도 우리가 또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는데 그 2월 14일 날 졸업을 하면서 그 활용도에서 논의를 했을 때 전체적인 관리를 이제 물론 최종 관리는 교육감님이시지만 관리의 주체는 강북교육청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시설 관리 책임을 맡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학교가 과거에 지어진 학교가 학생 2명이지만 사실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커서 많아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1층에 현재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그 1층에는 정교조가 아니고 특정 단체가 아니고 교원 단체 어느 단체라도 들어오면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본청에서 계획을 그거는 말씀을 알겠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 그다음에 교육단체 사무실, 2층에 학생회복센터, 3층은 비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교감님. 왜냐하면 폐교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지금 효문분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저 울주군의 멀리 있는 폐교들을 떠나서 활용도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지금 어린이집 놓고 교육단체 놓고 위에 회복센터 놓고 3층 비어있고 이런 부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 플랜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지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플랜이 있으십니까? 부관님. 예, 저희가 지금 3층에 저 시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요.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폭산이 지역교육청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센터가 저기 됐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3층이 좀 비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좀 재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현재는 아직 그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추후적으로도 지금 계속 좀 3층이 좀 예정된 그 시에서 안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건가 좀 최종 검토를 좀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1층에 어린이집도 내년까지 돼야겠죠? 예. 예. 내년 3월 대방을 나왔던데 어린이집을 어디에 어느 쪽으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현대와 거기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갔을 때 또 밑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어느 쪽으로 옮길지
네. 이런 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서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효문분교 위치에는 지금 이게 우후죽순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억수로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저번에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육감님의 장기적인 좀 플랜이 필요하다. 효문분교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을. 지금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강동가 있잖아요.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효문분교하고 폐교하는 시점하고 안 맞아서 물론 저쪽에 강동 쪽으로 옮겼는데 뭐 어차피 그 사업은 시작됐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중장기 플랜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 큰 플랜들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 안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그 계획을 보면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지금 집어넣는 부분이 아니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그만큼 말씀을 드렸어도 우리 행정국장님 따로 뭐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교육감님하고도 상의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플랜을 좀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효문분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린이집이 수년 전부터 와 있었고 원래 이제 계약대로 하면 내년 2월에는 어린이집을 그렇죠. 비워줘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을 옮겨가려면 북구청에서 준비가 돼야 옮겨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새로운 예. 장소를 해서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현재 어린이집이 결국 이제 북구청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아마 그 직원들을 위해서 또 예산 설비 투자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아닌가요? 자동차.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연장해 달라는 당장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연장을 해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삼청이 우리가 시에서 그 협조 사항이 있어서 또 우리가 이 시와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를 우리가 활용 방안을 못 마련한 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시에서 공모 사업에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어린이집이 또 향후 2년간은 또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또 폭력지원센터도 바깥에 임대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그런 활용 방안이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된다 하면 되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활용 방안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네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추가 답변을 좀 자세히 찾아뵙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건 의원님 질의하시고. 네, 송근원입니다. 저도 뭐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제 당부 말씀 정도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백운찬 의원님 그 상한 유치원 얘기해줬고 또 우리 또 김정수 의원님 좀 전에 학생생활 회복 지원센터 얘기해줬는데 보면은 상한 유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메이커 교육 거점센터 이 부분도 삭감안도 그렇고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이번에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학생교육 문화회관에 또 이번에 또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거 사실 본예산 책정을 이게 본예산에 반영할 때 사전 검토가 잘 안 됐다는 결과거든요. 정말 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올해 뭐 이제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어떤 예산에 반영함에 있어서 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본예산 잡을 때는 좀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번에 삭감안에 올랐던 이제 그 우리 그 안전총괄과의 그 홈페이지 예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 듣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우리 그 소액 수익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는 이제 1인 견적서 제출할 수 있죠. 근데 그 사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주변에 시세나 가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런 1인 견적서를 제출을 받아도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 잘 모르는 분야들은 사실 견적서 냈을 때 1인 견적서면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세금들이 좀 허투루 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는 분야는 복수 견적을 받아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거를 이제 우리 부교육감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부서에 좀
권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1인 견적서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복수 견적을 통해서라도 좀 이제 그런 이제 가격 이제 그 비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데는 이제 학원하고 사립 유치원들이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립 유치원하고 학원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좀 이들을 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또 있을 거라 봅니다. 있을 거로 보는데 정책적으로라도 좀 지원 가능한 방향을 좀 많이 모색을 해주십사 하는 또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 수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이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던 만큼 이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예산 이제 얼마만큼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추가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었고, 사실 이게 조직 개편이라는 게 우리 이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지만은 이런 대한 분석도 교육청에서 분명히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 그 부분도 한번 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앞서 의원님들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육재난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버스비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단어가 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주고 학교 밖에서는 버스비를 준다라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에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뭐 물품이라든지 금액을 단어를 좀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교육지원금을 받은 학생이 나가서도 얘기를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우리도 받는다라는 의미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화초등학교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도 아빠니까, 아빠 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또는 어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울산시 교육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선거권이 이제 18세 이상으로 하향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교육도 저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통해서 돌려보내는 그 직원이 있었다, 그리고 돌려간 학생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육에 대해서도 또다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일 텐데, 저희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좀 이렇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접하는 정보가 좀 적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뭐 선거와 통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 예산이 얼마인지, 뭐 교육부에서 공고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타도시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울산에 받아오고 싶은 이 철학도 계실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위원장님 추가 자료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봤는데요. 작년 예산서,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서, 그리고 추경 예산서 이런 내역을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시설 개선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사업이 분리된 것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왜 많다라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영향을 저는 고민을 좀 더 해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행정에서는 보통 순위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순위나 기준이 형평성을 어떻게 놓을 거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맞는지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이 정책 수립 시에 정책과 그 사업의 기준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그리고 각 학교의 입장이 먼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이라든지 학습을 공간이라든지 이용 편의에 대해서 먼저 좀 맞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를 또 당부 좀 요청을 더 드리면은 보통 교육청과 그리고 각 지역별의 학교하고 그리고 의회하고 협력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과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좀 거리감을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끼는지 협력이 안 된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을 많이 요청을 듣고 그리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조차 학교와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논의조차 어려움을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협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가 조금 과장되게 또 좀 심하게 이렇게 좀 비춰지는 학부모님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학교를 통하지 않고 의회로 전달하고 통하느냐. 학교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의회로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최소한의 그 의견을 중립적인 의견을 듣고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조차 전달이 안 되고 또 협력이 안 된다면은 나중에 그 화살은 저희한테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또 부담입니다. 그러다면 자꾸 이렇게 톱니가 맞아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톱니가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한번 교육청에서도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애초에 예결위를 시작하기 전에 또 교육청에 또 의사 전달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한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 이게 맞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조금 전달하는 과정은 조금 신중함을 가지시고 좀 같이 협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정동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네.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육 여기 보니까 그 고교 학점 제도 개선가 65페이지에 요거는 학점 제도 뭐 개선회가 예산을 여러 가지를 편성을 하셨던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뭐 시간을 빨리 마치라 해서 긴 질문을 못 드리겠고 학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버스 임차료가 들어가던데 그 버스 임차료가 학점제 개선하는데 왜 들어가는지 문제를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84페이지에 그게 이거는 좀 한번 보면 에듀파일 센터를 운영을 하는 인데 보니까 연장 근로수당을 2명을 채용을 해가 한 것 같은데 12시간 한 사람이 12시간을 일을 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주는 걸로 돼 있던데
그 노동법하고도 위반이 안 되는지 그게 주 52시간 근로인데 한 사람이 12시간을 초과 근무를 12시간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초인간적인 그건데 이 사람이 이게 가능한지 콜센터 직원 여비가 그 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비가 또 왜 필요한지를 이런 나중에 한 자료를 뭐 예산은 제가 하시더라도 한 부탁을 드려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개수조정 협의를 거쳤으므로 개수조정 시간에 논의한 개수조정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든 사업이 시 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데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일치시키고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정덕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정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외부해드린 개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청이 있습니까? 네. 예, 윤정덕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정덕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활동 결과 보고를 서둘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